안녕하십니까. 등산동 Q&A 공부방 동아입니다. 고3 2017 모의고사 6월하고 9월? 수능까지. 6월, 9월 수능 오답 정리하는데요. 이렇게 이제 29, 30 모를 수 있습니다. 이제 별표 쳐놓고. 근데 별표 쳐놓고 끝나면 다시는 이제 못 도전하죠. 문제 쓰고 이 풀이 과정을 다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가 이게 걸렸던 이유, 궁금한 이유,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야 되는 힌트 이런 것들을 써놓고 이런 것들을 쭈루룩 정리해서 과정을 정리하고 자기가 외워야 될 걸 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질문을 써놓고 이렇게 되면 그걸 해결해 나가죠.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. 네. 이걸 따로 정리를 해놔야죠. 나중에 어려운 것만 집중적으로 풀어야 된다면 9월 모의고사 전에나 이럴 때 풀어야 되는데 뭘로 풀 거예요? 책 뒤적거릴 거예요?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놔야 된다는 거고. 그죠? 그 다음에 위에 문제에서 또 보면 다 잘 풀었는데 이렇게 x는 F형은 0이 없는데 그냥 x로 써버렸다는 거죠. x는 a 이렇게 안 써놓고 네. 그거 에러 때문에 단순하게 틀렸다는 거죠. 그러면 요거 있을 때는 이렇게 써다 라고 한 번쯤은 써놓고 정리해놓고 이런 노트, 이런 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했던 이런 개념, 이런 뭐라고 실수나 아니면 이거 실수도 아니죠. 이거는 개념 노트 아니면 뭐라고 팀 노트 이거 쭈루룩 모아놓고 계속 봐야죠. 쭈루룩 써놓고 반복해서 계속 봐야죠. 그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사차함수 개형이 필요하다는데 그 조금 설명하니까 알아듣는데 이게 나 이거 어려워 하는 방법 이런 데 있어요. 이렇게 나 이거 어려워요. 이렇게 사차함수가 어려워요. 무리수가 어려워요. 그러면 그 사차함수와 무리수 문제들을 쭈루룩 하루 종일 풀어야죠. 한 번은 푸른 다음에 이걸 쭈루룩 정리해갖고 딱 가져온 다음에 이걸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대책을 찾아야 맞는 거죠. 어떻게 보면 하기 싫으면 회피하게 되죠. 항상 몇 년 동안 재수해도 그렇더라고요. 읽어서 이유를 모르면 이거를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게 되죠. 그러면 어렵게 되죠. 자유 문제가 아니라. 이것도 이 k의 값에 따라서 이 면적이거든요. 가로 곱하기 세로 x 곱하기 y잖아요. 그러면 이 k에 따라서 k가 작으면 이렇게 적으니까 이 문제 유리함수에 있는 요 범위 안에 요 안에 있는 정수가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정수까지 다 헤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작아가지고. 그쵸? 그래서 무리함수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무리함수, 유리함수, 무리함수 이거 분수함수가 이거 무리수 이거 무리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? 무리함수, 유리함수는 뭐 분수함수니까 유리수, 분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,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무리수는 이거니까 무리함수고. 그러면 요 곡선 꺾어줄 때가 조심해야죠. 이게 점이 들어가나, 이 밖으로 가나. 그러면 다 숫자를 넣어갖고 함수에서 확인해 봐야죠. 네. 그래서 y 값이 여기가 더 크냐, 이거 x 값을 넣었을 때 요 점에서 오느냐 이거보다 더 크느냐 요보다 작느냐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냐 위에 들어가냐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. 네. 비교를 해서 위에 있을 땐 크다 아래에 있을 땐 작다 x값에 따라서. 그래서 x값의 종류만 나르면 점수는 다 나오죠. 이해됐나요 팀? 네. 자 다음에 점을 의미로 그냥 꺾어버려서 그걸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공식이 루트 n분의 a면 이걸 공식을 n분의 루트 a로 자기가 착각을 했으면 공식들 다 한번 써보고 특히 이 공식이 왜 n이 아니고 루트 n일까 를 확인해 놓으면 다시는 안 까먹죠. 그래서 이유를 다 생각해야죠. 틀린 공식, 잘못 생각한 공식은. 그쵸? 그 다음에 이것도 fx하고 gx인데 이거는 뭐 대박이네요. 이렇게 2승 2승 이렇게 돼서 a와 b 두 식을 곱해갖고 어떤 식을 주고 이 식을 a가 이거라면 b가 인수가 이거라면 하는 종류로 크게 4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2가지씩 해서 8가지 가지수로 나누는 거. 이 가지수를 못 나누면 틀리니까.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오답을 할 때 이거를 보다가 몰랐어. 그랬더니 이걸 보더니 이렇게 하는구나. 이거 외우는 건 맞는 거고. 그래서 생각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내가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 풀어보는 거.
그 다음에 내 거 버리지 말고 이 내 거가 이 정답에 있는 어떤 요소들인지, 그래서 빠진 요소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면 내 방법으로 해도 이 정답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봐야죠. 그렇지 않나요? 네. 자,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런 걸 칠 때는 원은 중심 찾아야 되고 각 찾아야 되고, 각이 먼저죠. 닮음이니까 빌리니까. 그러니까 이런 유형 풀 때도 뭐부터 풀어야 되고, 이 원이랑 관련된 유형은 뭐고, 중심점각 찾을 때는 뭐 어떻게 하고, 각은 특수각은 뭐고 어떻게 주의하고, 이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유형 해결책 이런 게 나오는데, 원래 수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아니라. 자, 다음에 여기에 뭐 어쨌든 이거를 딱 풀어갖고 본인이 점화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쭈르륵 해서 점화식처럼 해서도 그 위에 거지. 아니 요거 중어식까지 했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, 그죠? 이거를 해서 AN 하던 BA는 구하면 A1도 생략되고 A1, B1 같다 그랬고 N-1D를 BA로 나누고, 그래서 여기서 PQ가 나오면 이 두 숫자만 정해져라 이렇게 나온 건데, 그죠? 네. 다 했는데 조금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, 정리하는 방식이면 내가 내 식이 어떤 가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계량하면 되는지, 아니면 어떤 걸 더 계산을 할 때 단순하게 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가는 거죠. 이것도 써봐야죠. 왜 자기가 계산한 걸 다 날리냐는 거지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자, 다음에 뭐 읽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일대 하면 조건부다. 조건 끊는 거 낯설어서. 그러니까 풀이 방식, 이제 풀이하는 방식이 개선이 되면 2등급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, 네. 공부가 양이, 네. 공부 양은 2등급에서 1등급 나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꼼꼼하게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오답 정리하고 오답 말고 정답을 찾는 방법도 개선시키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 채워나가면 되는데, 건들기는 다 던고 엉뚱한 거 실수를 하는 거죠. 네. 실제적으로 실수만 줄으면 확실한 3등급, 2.5등급 정도가 나올 거고,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걸 체크해갖고, 이건 실력 문제거든. 실수가 아니거든. 네. 그러면 이 실수가 이제 기본 실력이거든. 기본 실력 채워가지고 넘어가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,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생각하는 건 해봤는데 그걸 적용해서 다시 틀린 걸 다시 푸는 연습이 덜 됐다는 거죠. 적용시키는 것도 덜 됐지만 푸른 걸 다시 푸는 틀린 거를 다시 푸는 거. 그러면 이 푸른 것을 다시 푸는 걸 조리기 위해서 정리하라는 거거든. 네. 푸른 걸 다 다시 풀 수가 없으니까. 그치? 네. 그래서 대입을 잘못했다는 건 뭐 숫자를 써봐야 된다. 근데 이게 문제를 풀고 바로바로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다 써놓고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. 네. 틀린 유형들도 모아서 통계도 내야 되고. 그래야 이 암산할까? 직접 써볼까? 했을 때 내가 틀리는 유형은 다 써보고 안 그런 거는 암산해보고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시간이 낫지. 자, 그러니까 이 뭐 정리도 막 숫자도 뭐 뒤죽박죽 쓰잖아, 내 스타일로. 네. 그걸 맞춰서 써야 되는지. 네. 그래서 수학 연습장은 윗줄 있는 걸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, 이건 뭐 이런 건 그나마 잘 썼다. 이거 보고 썼으니까 계산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. 어쨌든 오답 정리를 해보니까 느낌상으로 첫 번째 계산 과정 구체적으로 해라. 두 번째 조건부로 설계해서 번호 잘 끊어라. 세 번째 본인의 식을 그 해답과 일치시켜서 가치를 찾고 계량할 방법을 구해라. 4번, 이게 많이 틀리는 문제는 유형이나 순서를 정리하고 기억해봐라. 그 다음에 5번, 이렇게 경우의 수를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. 6번, 이렇게 공식을 틀리면 공식의 이유까지 찾아봐라. 네. 7번,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왜 틀렸다? 이렇게 해서 자꾸 써놓으면 이런 것처럼 넌 K값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. 자기 문제점을 하고 이제 틀린 걸 그려놓는 걸 그걸 다 지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대로 해놔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는 거지. 네. 8번, 4차에서 3차 가는 게 3차에서 2차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도 힘들어지는데 4차 함수 개형 문제를 몇 개를 이렇게
테마별로 뭉쳐서 풀고 4차 함수 변화되는 거 유튜브에 있는 걸 쭈루룩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. 심화 공부하는 거. 이제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. 9번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확인하면 돼 하고 한 번만 정리해놓으면 다음에 안 틀릴 것 같고 10번처럼 어려운 것도 그러니까 29, 30번이나 21번 이런 것도 따로 누적해서 모아놔야 될 점수라는 거지 너는. 네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그래야 나가는 거지.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그럼 진짜 그 중학생 수학 모르겠어요.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그럼 어떻게 가르치려 너?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그럼 3등급 이하에서 나오는 말이고 네. 2등급, 1등급 맞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.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쓰고 하라고.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고. 내가 이거 5번 쓰고 다 외웠다고. 그러면 자격이 있지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답 노트하고 오답 정리라는 개념이 없어 아예. 그냥 틀린 거 한번 읽어보면서 오답 확인을 오답 정리로 안 했나 봐. 오답 확인하고 간단하게 힌트 써놓으면. 아니지. 디테일하게 악착같이 외워야지. 이런 비슷한 내용 나오면 통째로 맞을 수 있을 만큼 그거를 내가 내 방식도 비교해보고 뭐라고? 내가 틀린 거 틀린 이유 개선해야 되고 내가 정답을 어떻게 찾을지 생각해놔야 되고 이걸 분류해서 네. 그 다음에 따로 추가로 질문 그래서 무리함수 이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야 되고 적어도 이렇게 3단계는 돼야 되는 거지. 네. 수고하셨습니다.